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전부 다 잘못 추출하고 있다. 모든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못 추출하고 있다. 안치훈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 잘생기셨죠? 오늘 라이브 한 30분 하면 대부분 다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집에서 홈바리스타 분들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매일 커피를 추출하고 계셨던 분들도 한 번은 멈춰서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반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라고만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거기서 발전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구기압이고 30초에 30ml 혹은 이론즈를 뽑는 추출이 절대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면 사실은 커피 업계는 더 발전할 거리들이 없어요. 왜냐면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거는 압력 그리고 추출 균일성, 특히 압력에 대해서 예전에 박근하 바리스타님 나오셔가지고 아마 저압 추출에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시도들의 발단이 되는 논문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카페에서나 도직량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커피 얼마나 사용하세요? 18g, 19.5g, 오리파파님 18g, 망원동 집사님 19.5g, 29g? 거의 대부분 한 18g에서 22g 사이 정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저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에 사용된 거는 사실 여기 쓰시는 분들의 범주를 훨씬 하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에서 한 14g 정도가 사실은 정통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의 레시피거든요. 도직량이 확 늘었죠. 지금 실제로. 근데 압력은 똑같아요. 맞죠? 그쵸. 온도도 거의 똑같이 그 범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여러분이 쓰셨던 추출 압력은 대부분 9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9기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사용을 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외부 기압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프로 바리스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도직량은 난 이만큼을 쓰고 왜 9기압을 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 구기압을 쓰시는지? 여러분 왜 구기압을 사용하시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10년 전에 구기압이라고 배웠죠. 이게 맛있으니까 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머신 회사 매뉴얼에 써있음 방정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균일성, 머신의 기본 설정값? 홍길동님 바꿀 줄 몰라서 그냥 다들 구기압이라고 하니까 선배님이 구기압으로 하라고 해서요.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이제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에스프레소의 체계적 향상이라고 작년 1월 정도 정식으로 네이처지에 이렇게 게재됐던 논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전부 다 잘못 추출하고 있다 라고 뉴스 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이제 인터뷰가 올라왔었어요. 딱 화가 나잖아요. 야, 모든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못 추출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없어요. 정말 정확한 개념에서 로봇이 해도 이걸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저자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여기 마이클 캐머런이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한 명 있고요. 털이 많은 친구인데 이분이시죠? 네,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4년 전 연구를 하나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논문입니다. 자기가 추출을 하고 있을 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세팅을 조절을 해봤더니 그래도 막 한계에 도달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퍼 핸던이라고 하는 이제 커피 과학자한테 연락을 해봐요. 그랬더니 압력을 좀 낮춰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을? 네, 추출 압력을 낮춰보라고 해요. 9에서 10바 정도인데 한 6바 정도 낮춰보라고 했는데 그때 마이클 캐머런이라는 친구는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거든요. 일단 해보라고 하니까 해봤어요. 근데 커피가 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압력을 낮추니까 커피가 맛있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 친구가 그때 추출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논문은 6기압이 맛있다라는 논문이 아닙니다. 원래는 에스프레소의 그냥 수학적 모델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독특한 형상이 나타나고 유체역학 과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실제 수학자들 하고 대거 참여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입자 크기와 여러 가지 유속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잘 보시면 EK43이라고 하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테스트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도직량이라고 하죠. 아까 전에 여러분이 추출하시기 위해서 투입하는 커피 양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맨 위는 16g을 썼다. 밑에는 18g을 썼다. 20g, 22g, 24g. 투입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추출을 똑같이 40g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건 6기압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6기압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40g을 추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입량을 다르게 하면 이제 가로축은
이케이사산이 분쇄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저희가 쉽게 말해 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추출 수율. 네, 커피 안에 추출 있는 수율. 성분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는지. 네네. 그럼 이걸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수율을 높게 가져가려면 네. 적게 쓰는 거예요. 9기압이 아니라 6기압으로 가정하고 나서 네. 안 걸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분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할수록 추출은 수율이 높아져야 돼요. 당연히 입자가 작아지면 물이 꺼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성분들을. 반대로 많이 넣고 똑같이 뽑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수율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낮아지죠. 네. 많이 넣으니까. 재료를 낭비하는 개념인 겁니다. 아. 쉽게 말하면. 맛은 지금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추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에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늘게 가면 일단은 수율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적게 담을수록 수율이 높아져요. 야, 그러면 적게 넣고 가늘게 달면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압력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로 가서 똑같이 입자를 가늘게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g을 넣고 20g 넣는 상황을 똑같이 가정한 다음에 이제는 압력만 바꿔봐요. 아, 그러니까 네. 20g을 담고 40g을 네네네. 추출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똑같이 그거를 투입량과 산출량을 똑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출 효율이 확 떨어지죠. 아, 수율이 사바에서 오히려 되게 높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원래 얻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똑같이 나왔으면 그냥 이게 발표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 사바에 16g 넣고 40g, 뭐 혹은 6바에 16g 넣고 40g 추출해서 굉장히 높은 수율을 네, 얻었어. 뭐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율을 얻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모델링은 저압 추출하면 된다. 적게 넣으면 된다. 야, 그럼 우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사장님 좋아하겠다. 적게 넣으니까 시대의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이클 캐머런이 이걸 가지고 많이 추출을 해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추출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모델이랑 현실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요. 수율이 아까 전에 높게 나와야 된다고 모델링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낮은 압력하고 가늘게 분쇄되면 짱이다. 근데 이 세팅을 해보니까 추출이 안 돼요. 추출이 아예 네. 되지가 않았다. 네, 우리 이걸 뭐 초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샷이 탁 멈춰서 그러니까 압력이 커피를 못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핸던,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연구 데이터가 합치가 돼야 이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왜냐면 목표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론적으로 딱 야 이거 답을 찾았다 했는데 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추출해보니까 안 돼. 우리는 혁신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추출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9기압이랑 6기압을 가지고 일단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GS는 그라인더 세팅이에요. 그라인더 세팅. 네, 요건 숫자가 작을수록 가는 입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 1.3 세팅하고 1.5 세팅 두 가지가 사용되거든요. 1.3이 더 가늘고 1.5가 네. 더 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압력은 두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축은 추출 시간. 아, 추출 시간. 네. 네.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빨리 추출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탬핑 압력이에요. 아, 탬핑 압력. 네. 그럼 되게 신기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데이터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압력이 높아지면 추출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리죠. 빨라지죠. 속도가 느려진다. 되게 갈려요 지금. 빨라져요. 느려져요. 똑같아요. 똑같던데요. 추출 속도 느려지죠.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답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데도 지금 아, 여기 그래프에 있나요? 그래프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아, 정답이 여기 네. 있구나. 답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잘 보세요. 네. 그냥 탬핑 압력이 세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다 그 경향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200을 볼까요? 그럼 200을 보면 네. 9기압에서 1.3 세팅이죠. 똑같이 그라인딩 세팅해서 추출 모든 게 똑같은데 압력만 바뀌었어요. 네. 추출 속도는 9기압이 지금 더 타이트하게 추출되죠.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렸죠. 9기압이 훨씬 한 더. 48초 정도. 그러면은 압력이 높으면 추출 시간이 더 오래 빨라지겠- 걸리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똑같이 6바고요. 그라인딩 세팅 1.5죠. 네. 9바고 그라인딩 세팅 1.5예요. 근데 이번에는 추출 속도가 9바가 더 9바가 빠르죠. 더 빠르네요. 역전됐죠 지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워낙 영향을 미치는 것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압력을 높이면 더 빨리 추출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더 늦게 추출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머신의 저항이 그러니까 무저항 상태일 때, 무부하 상태일 때는 유량으로만 따지면 9기압이 6기압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나오죠. 빨라야죠. 많이 나오죠. 강한 압력을 네. 적용할 수 있지만 커피 퍽의 저항은 오로지 커피 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부 요인들이 있어요. 물이 어느 압력으로 초반을 눌러주느냐에 따라서도 커피 퍽의 저항이 능동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다르게 형태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탬핑이 3개가 있잖아요. 네, 100, 200, 300 이렇게 네. 세 개가 있어요. 탬핑을 적게 하고 세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템핑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도 템핑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구간이 분명히 이 안에서도 존재를 해요. 9기압에서 1.3 그러니까 제일 가는 입자 이 두 가지 세팅 중에서 가는 입자 세팅에서 네. 그다음에 9기압 상태 압력이 더 높은 상태에서는 템핑이 100에서 300N 쪽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떨어지죠. 그러네요.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 이런 것 때문에 알고 있던 지식과 눈으로 실제로 데이터에서 얻은 것과 굉장히 경계가 지금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그리고 하나를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막대가 있어요. 네. 이 막대가 뭐냐면 최저치하고 최고치 편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막대가 길게 뻗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세트 중에 추출 편차가 많이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추출이 거의 편차가 없는 애들 있죠. 요 밑에 층 요 얘네들은 사실은 이 막대가 길게 뻗어 있질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얘는 또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고 분쇄도가 낮은 커피가 편차가 크고 네. 그 압력이 낮은 커피들은 편차가 좀 적네요. 그런 경향성들을 이해를 하시고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모델은 이렇게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추출을 해보니까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샷타임이에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구바를 우리가 상정을 하고 템핑 압력을 똑같이 맞췄을 때 네. 그래서 육바. 요 육바에서 가로축은 분쇄 입자 크기를 나타내고요. 네. 위쪽 그래프는 이건 샷타임, 네. 추출 이건 시간. 수율입니다. 네. 육바 상태예요. 네. 일단 분쇄도를 계속 가늘게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면 분쇄도가 가늘어지니까. 그런데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출 시간은 길어지죠. 네. 이거는 맞는 그쵸. 말이에요. 분쇄도를 대부분 가늘게 하니까. 가느니까 당연히 추출 시간은 총 추출 시간은 길어지는. 네. 입자가 작아지니까요. 네. 저항도 커지겠죠. 막대도 주의 있게 보세요. 가늘게 하면 가늘게 할수록 이 편차들이 조금 발생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추출 시간의 편차입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데이터랑 합치해요. 그쵸. 네, 모델링이랑. 네. 그런데 수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여기가 1.1 세팅에서 제일 가느니까요. 그쵸. 뭐 26, 27 정도 수율이 나타나야 돼. 네. 모델링 가늘면 상에서는. 가늘수록 수율이 높았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정 지점부터는 오히려 수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 EK432 1.7 세팅까지는 가늘게 하면서 수율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1.7 이하로 더 가늘어지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빨간색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이 빨간색은 테이스티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클 캐머런이 자기는 실제로 이때 샷이 그래도 관능적으로 제일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었다. 그리고 이 막대를 볼게요. 수율이 편차가 생겼죠. 네. 오히려 제일 가늘 때 수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해요. 그럼 추출이 매 샷이 불균일하게 추출했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분쇄 입자가 굵은 영역에서 보면 거의 막대가 없죠. 그러네. 편차가 크지 네. 않네요. 어떻게 추출해도 그냥 다 고르게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계속. 아, 분쇄도가 굵을 때. 네, 굵을 때는 뭐 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1.7과 1.9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채널링 때문입니다. 하나의 퍽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이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작은 입자에서는 많이 뽑아낼 거고 네. 겉에 있는 애들은 표면을 뽑아내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만약에 생겼다. 그 퍽에 국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이 투과를 지나갈 해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여기 있는 커피 입자에서 최대를 뽑아내겠죠.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계산해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물이 닿지도 않아서 추출도 안 됐는데 계산에 넣으니까 당연히 수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작은 입자를 쓰면은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물이 거기로 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수율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성분을 못 뽑아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걸 채널이라 그래요. 근데 특정 부분으로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채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이 다 들어가서 다 꺼내오게 할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샷 추출 시간이랑 추출 수율의 변동성,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손님마다 똑같이 돈 내는데 똑같이 좋은 품질을 내야 하는데 나를 아침에 최상의 세팅을 해서 좋은 커피를 만드는 에스프레소 세팅을 환경을 만들었는데 다음 샷에서 모든 시간과 양이 똑같음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는다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을 높은 상태에서 분쇄를 가니까 더 편차가 커지니 압력을 낮추니까 커피퍽의 사이사이를 물이 오히려 조금 더 균일하게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추출이 별게 아니라 그냥 물이 어떤 상태에서 제일 잘 입자들을 사이사이로 흘러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력이 무조건 높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조건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압력을 투입하는 방식에도 사실 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처음에는 저압으로 천천히 또 압력을 높였을 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랫 프로파일링입니다. 압력을 6바
구바 중간에 막 이렇게 높였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프레셔 프로파일링에서 이 중간중간에 압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0.1g, 2g 혹은 커피 입자의 크기와 분포의 상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추출 일관성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 사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 모든 것들을 측정해서 계량해서 이걸 매샷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그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차라리 간편한 압력을 바꿔보는 방법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커피 산업이 앞으로도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구에서 아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입자는 가늘수록 좋아요. 추출 산업적인 효율에서는 입자를 가늘게 가서 추출을 빨리 하고요. 수율을 끌어올려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압력을 야, 6기압이 좋대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저압 추출이 왜 좋은지 이 상황에서는 이걸 왜 쓰는지가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진짜 본질이지 저기 유명한 카페인데 6기압으로 하고 이제 우리도 6기압 쓰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맛이에요. 자,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바로 한번 추출을 할 거고 6바로 한번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세가 좀 어정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가 6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플랫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6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6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프로파일로 저희가 설정을 해뒀어요. 추출 한번 봐보세요. 떨어지고 있고요. (36g) 정도가 되면은 꺼보겠습니다. 넘었다. 거의 38g 했네. 27초? 네, 27초 정도. 지금 이거는 6바 샷이고요. 18g 도중에 38g. 그러면 다시 한번 9바로 추출을 해볼게요. 핑하고. 네, 요거는 프로파일을 9바 프로파일로 바꾸겠습니다. D였을 거예요. D.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이건 9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9바예요, 여러분. 네. 보시면은 9바죠. 이거는 9바로 갑니다. 이것도 38, 지금 30초. 네. 그쵸? 이거 시간이 조금 지연됐죠? 이건 시간 좀 더 느렸어요. 추출 시간이. 이게 똑같이 9바고 이게 6바였는데 이게 추출 시간 똑같이 18g 인하고 38g 정도 아웃했는데 27초. 이거는 30초. 한 네. 3초 정도 길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6바 먼저 먹어볼까요? 사실 이거는 수율 같은 걸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사실 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잔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5에서 10세트를 테스트를 해서 추출 시간도 비교를 해봐도 돼요. 시간이 편차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6바일 때 편차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그걸로도 추출이 일관성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형태로 카페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대구 어때요? 10세트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능으로 느끼기에는 6바가 좀 더 부드럽고요. 9바는 산미가 툭 치고 나가고 6바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컴플렉시티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은 부정적인 맛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얘는 상대적으로 딱 굉장히 좀 클린한 느낌? 6바가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꼈는데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바가 더 날카롭고요. 더 맞아요, 날카로워요. 네, 네. 좀 더 가벼운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신의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업용 머신이어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또 오늘 또 보고 아야 6바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5바입니다, 5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